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의 대부입니다. 오늘은 페파쿠라 강좌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뭐죠? 에디트 플랩스, 이 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에디트 플랩 툴 이거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방송 말미에 체인지 쉐이프 이거를 따로 방송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위치는 단순히 플랩의 위치를 따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툴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랩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랩의 위치는 여러분들 본인의 경험에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물론 딱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여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경험을 해보셨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내가 플랩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플랩의 위치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그것의 위치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기 굉장히 복잡한 도면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한테 있어야지만이 이 플랩을 정리하고 밀어내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체인지 쉐이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체인지 쉐이프는 이 크기만 봤어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플랩의 위치를 조정했다면 이번에 이 쉐이프는 플랩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플랩의 크기를 도면의 부품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 간격을 내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랩을 내가 크게 잡고 싶다 그러면 아주 크게 지정을 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랩은 커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해서 아주 작게 내가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이라고 있는데, 보통 저는 이걸 그냥 지정을 안하고 45도로 씁니다. 근데 이 앵글은 매뉴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봤는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45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게 무슨 각도냐면 이 각도죠. 이 각도죠. 플랩이 이렇게 돼 있으면, 플랩 크게 돼 있을 때 이 각도, 여기 이 각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뉴얼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 각도에 맞춰서 하나하나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랑 이거는 조금 따로 봐야 되겠죠. 여기랑 붙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깊은데, 만약에 아주 좁은 각도로 붙는 부분이라면 플랩이 크잖아요. 그럼 면이 이렇게 너무 좁을 때 플랩이 크면 면으로 플랩이 오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길이를 너무 길게 길이는 적당한데 각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임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지정하는 것이 이 앵글입니다. 근데 앵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45도로 하시고 난 다음에, 요 앵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부 계산하기라는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자, 아무튼 제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설정을 초기에는 5mm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플랩은 커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크면은 내가 정리해야 될 것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2mm 정도를 저는 거의 기준으로 잡는데요. 다른 분은 2mm 이하로 잡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2mm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mm로 했을 때
이걸 하나하나 클릭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Apply to all fla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가 2mm로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눌렀습니다. 세팅할까요? 확인하면 줄어들었죠.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5mm로 다시 바꿔볼게요. Apply to flaps 누르면 Set all flaps to this setting 하고 물어보죠. 그럼 확인하면 바뀌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줄인다 이거죠. 2로 해서 다시 확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좀 큰 모형이 되어 버렸어요.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10cm이기 때문에 부품이 좀 큽니다. 그래서 부품에 비해서 좀 좁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랩의 각도 그리고 두께 이런 것을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전체로 꼭 이렇게 다 바꿔야 되나, 부분만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1mm로 더 줄여볼게요. 더 줄인 부분은 줄이고 난 다음에 드래그하면 됩니다. 확실히 작죠? 클릭해도 되죠. 물론 확실히 작죠. 그쵸? 이 부분과 이 부분 차이가 확 나죠. 그쵸? 이 부분도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앵글과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부품이 붙여지는 부분이 좁을 때,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부품 자체가 좀 튼튼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좀 크게 하고 싶어요 할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Change Shape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요령은 그냥 저는 Apply to all flags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아주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너무 좀 크잖아요. 이런 부분 여기 원에다가 이게 이렇게 붙는 건데요. 실제로는 사실 단면 접착 이렇게 싹 플랩 날려버리고 이렇게 붙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플랩을 그냥 크기로 줄여주는 것도 요령이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지우는 거는 스위치에서 지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아무튼 Change Shape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에서 지우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전에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노 플랩 있죠? 오프, 노 플랩 이걸로 해서 그냥 드래그 해주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DXF라는 파일로 넘겨보시면 확 표시가 나는데, 접는 선, 자르는 선 구분이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접는 선으로 이게 접는 선에서 자르는 선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도면같이 보이죠? 평소에 우리가 받아놨던 도면과 같은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자, 이제 끝이냐? 이거 말고도 전개를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기저기 손보면 좀 더 이뻐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페퍼쿨의 또 다른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퍼홀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페이퍼홀릭이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서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응원 덕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페퍼쿨 강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